자, 이제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였죠? 왜냐면 다음에 하는 내용에 이게 그대로 나올 거라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여기부터 좀 볼게요. 자, 폴더 메뉴 만들기 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HTML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요구라고 되어 있는 거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거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렸을 때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냥 구글링 하시면 돼요. 언제나 항상 그건 베이스입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HTML이라고 하는 녀석을 처음 설명드릴 때 얘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마크업을 해달라라는 그 말은 HTML 태그를 좀 더 적절한 걸 사용해라 그 말이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div라고 하는 녀석 하나 안에다가 스판 태그를 사용해서 메뉴 아이템 1, 2, 3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스판이라고 하는 태그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라고 하는 그 정리되어 있는 문서 안에는 스판이라는 애가 A 태그랑 같이 인라인 요소다 라고 써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딱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이런 녀석이 써 있는 걸 봤을 때 이거 인라인이었잖아. 그러면 적절하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바른 마크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자, 단계별로 끊어서 갈 거니까 이 요구사항을 들어놓은 결과가 지금 2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올바른 마크업을 해주세요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니까 UL과 LI 구조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div마저도 내비로 바꿨죠. 사실 이 내비는 div를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아까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봤을 때 헤더, 뭐 내비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결국 이 부분에 있는 메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를 쓴 거예요. 좀 더 의미를 마크업에 부여를 해보자 라는 얘기였으니까. 사실은 상관은 없다, 여기는. 근데 얘네들은 상관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메뉴 1, 2, 3이라고 하는 메뉴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상태니까 UL과 LI를 사용해서 이 마크업 구조를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자, 메뉴 아이템 앞에 있는 점을 없애달래요. 이거 뭐 하란 얘기예요? 리스트 스타일 논인데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LI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있다고요? 없다. body, UL, LI에 노멀라이징을 합쳐서 마진령, 패딩령, 리스트 스타일 논 이렇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3번. 여기서는 아마 단계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이것만 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메뉴 아이템들을 한 줄에 여러 개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녀석들을 제가 아까 ULLI 설명드릴 때 이 얘기를 참 안 짚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LI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블록이죠. 한 줄을 혼자 썼잖아요. 우리 아까 ULLI 해서 A, B 했을 때도 걔네가 한 줄에 나온 게 아니라 두 줄로 나왔죠. 그 말인즉슨 블록이다.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록 이런 글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메뉴 아이템들을 한 줄에 여러 개 보여주세요 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네, LI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4번. 그럼 여기에 LI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어 있죠. 한 줄을 혼자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에 배경색을 칠해달래요. UL. 자, 이쯤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 메뉴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가지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제가 어제 메모장에다가 써드렸던 4가지. 여기가 메뉴 박스, 그 밑에 메뉴, 그 밑에 메뉴 아이템, 그 밑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여기를 볼게요. 얘는 일단 구조가 4가지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3개밖에 안 쓰였으니까,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뭐예요? 원래는 메뉴 박스로 사용이 돼야 올바른 경우겠죠? 그 다음 얘는 메뉴, 얘는 메뉴 아이템.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안에다가 A 태그 같은 걸 넣어서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하는 그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아직 문제에서 그 얘기 안 나왔으니까 지금 UL에다가 배경색을 칠하라고 하면서 메뉴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성, 얘가 메뉴가 맞으니까. 그래서 UL의 배경색, UL을 골라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부여를 한다. 그게 5번에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넓이를 가지도록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메뉴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라. 너비 높이 최소화시켜라. 그 얘기죠? 6번. 최소화가 됐네요? 됐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백이 있죠? 이 여백 왜 있다고요? 네. 그렇죠. UL이라고 하는 녀석은 패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패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만큼도 떨어져 있는 것 중에 H1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한 이쯤 있을 건데 사실은 얘가 마진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진 패딩을 둘 다 꺼야 된다. 결국에는 아까 부족했던 노멀라이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7번. 이렇게 마진 패딩 껐기 때문에 이제 얘네 글자가 없다면 위쪽으로 붙을 거예요. 바디 마진이 0이라면 지금 여기 공백이 있는 걸로 봐서는 바디 마진은 안 꺼져 있는 상태. 바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진. 자, 그럼 UL,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았나? 아까는 돼 있던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애가 없어졌네요.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은 1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6번, 7번 뭐 이렇게 해서 노멀라이즈 자체도 좀 단계가 나눠져 있죠.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노멀라이즈를 하면 돼요. 이렇게 막 끊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노멀라이즈 처음 가르쳐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 노멀라이즈를 먼저 내가 어떤 태그를 쓸지 몰라. 근데 이런 거 쓸 것 같아. 걔네 노멀라이즈 깔고 가는 거예요. 태그 쓰기 전부터 깔아도 상관없어요. body, ul, li, a 메뉴 만들면 이 4가지는 당연히 노멀라이즈 해야겠죠. 그런 거 무조건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져 있는 거야 뭐 한 번에 했어도 되는 거니까. 자, 8번으로 넘어가면 노멀라이즈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메뉴를 가운데 정렬해달래요. 자, 지금 UL의 디스플레이는 뭐죠?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죠. 우리가 밑에서 바꿨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 UL의 부모인 내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UL은 글자네요. 그럼 가운데 정렬하려면 내비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주면 되겠죠. 네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시켜. 그게 9번에 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색깔과 이 보더랑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크게 신경 안 쓰셨어도 됩니다. 이제 메뉴를 완성해 달래요. 핑크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내비에. 자, 이 메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아까는 이 구조 하나가 부족했던 구조. 근데 A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A 태그를 사용해서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을 해달라. 왜냐? 마우스 올라갔을 때 포인터로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이 메뉴들은 보통 클릭할 수 있는 요소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네이버 여기만 봐도 얘네들은 다 클릭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각각. 그쵸? 보통 메뉴는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얘도 보시면 지금 바뀌네.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포인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 클릭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요소가 또 나올 뿐이에요. 보통 메뉴 이렇게 구성돼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얘는 포인터로 바뀌더라도 눌렀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컨셉에 따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1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메뉴에 A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A여야만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A를 쓰라고도 했고 우리가 포인터로 바뀌면서 누를 수 있는 요소로 만들 거라는 걸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A 태그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 사이에 A를 넣어서 진행하면 되겠죠? 그게 11번. A를 썼더니 블루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노멀라이즈 해줘야겠죠. 자, A 태그에 노멀라이즈, 컬러 이네릿과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하는 거 12번에 가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기본 글자색을 블루로 변경해라. 지금 여기가 아마 그걸 겁니다. 블랙으로 여기서 노멀라이징을 한다라고 해놓고 블랙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네릿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메뉴의 글자색을 블루로 바꾸고 싶은데 얘가 블랙으로 잡고 있으니까 못 바꾼다라는 거죠. 이 문서의 기본 글자색이기 때문에 이걸 바디한테 준다란 얘기예요. 글자색을. 근데 얘는 바디를 고른 거랑 A를 고른 거랑 A는 누구 말 들어요? A 말 들어야죠. 디테일하게 찍고 안 찍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디한테 블루를 줬는데 A한테 블랙을 줬다? 그러면은 A가 갖고 있는 거 따라가야죠. 그런 느낌. 13. 그래서 얘네가 다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뀝니다. 왜? 우리가 이네릿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A 태그의 노멀라이즈는 항상 블랙이 아니라 이네릿이다. 그 개념. 14번. 다시 블랙으로 변경을 해달라. 이네릿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한 3단계로 쪼개 놓은 겁니다. 자, 이제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도록 해달래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어딘가에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li에 리스트 li라고 하는 녀석한테 패딩이 들어가 있으니까 A가 완전히 빵빵하게 커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백이 생겨난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 사이즈를 뭐 늘리거나 해서는 해결이 안 됐었죠? 그럼 결국에 li가 가지고 있던 패딩을 누가 가져야 된다? A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A가 가지기 위해 A한테 패딩을 옮겼더니 난리가 난 거죠. 얘가 난리가 난 이유는 A는 인라인이라서 너비 높이 맞은 패딩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거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할 것이냐 블록으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 지금 상황에서 A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 아니면 되니까 인라인 블록 혹은 블록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돼요. 누가 더 유리하다? 블록이 더 유리하다. 우린 알고 있죠.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인라인 블록으로 적용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li의 너비를 변경시켜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또 동일한 건데 여기가 인라인 블록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패딩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 li가 200픽셀이라고 하는 너비를 가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그럼 A가 얘를 따라가지 못한 게 되니까 이걸 따라가게 하려면 A한테 너비 200 줘도 돼요. 그래도 늘어나요. 어느 정도는 늘어나요. 근데 얘는 패딩 가지고 있잖아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돼요? 블록으로 바꿔야죠. 그럼 너비 최대화가 돼서 내 부모 크기만큼 커질 거니까. 그 개념 19번에 들어가 보면 블록으로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뭔가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호버를 사용해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호버를 사용해서 배경색과 글자색을 변경해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되실까요? 사실상 우리가 어제 처음 1차 메뉴 만들어 보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해본 건데 단계를 20단계로 쪼개서 디테일하게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달라진 거라고 UL과 LI라고 하는 이 리스트 태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제 UL, LI 이런 거 안 쓰고도 메뉴 잘 만들었죠? 오늘 UL, LI 배웠어요. 앞으로 이거 쓰라고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UL과 LI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 의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UL과 LI가 사용이 됐다라는 건 그 UL, LI 태그로 구성된 내용은 메뉴, 리스트, 목록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DIV로만 다 되어 있을 때보다 누군가 내 코드, 내 이 화면단 코드를 분석하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이게 뭐 목록이나 리스트나 뭐 메뉴겠네?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사 전달이에요. 의사 전달.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든 개발의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게 시멘틱 태그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20 과정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걸 쭉 따라 하시면서 반복 숙달을 하셔도 좋은데 사실 이건 너무 디테일해서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나 뭐 중간에 검증하는 거나 이런 부분을 빼고 여러분들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 데까지 1차 목표 어제 10분이었죠? 이제 오늘 이틀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5분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또 2차 메뉴 같은 거 들어갈 거예요. 개념 배우고 나면. 근데 2차 메뉴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 막 많이 추가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던 거 1차 메뉴 만드는 거 그대로 가되 약간 추가돼요. 약간. 근데 그 약간 추가되는 거를 할 때 1차 메뉴가 제대로 익숙하지 않다면 머리 터져요. 그 전에 반복 숙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정답 예시 하나 올려드렸던 거 얘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 내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젠코딩도 아니까 이 1차 메뉴 구성 만들 때 굳이 타이핑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젠코딩으로 뚝딱 만들어내면 돼요. 이렇게 구조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기본 스타일 거슬리네. 바디 UL LI 마진 0에 패딩 0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그리고 A 태그 얘도 해줘야지. 이네릿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거 깔고 간다. 이러면 이제 할 준비 완료.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태그만 가지고서 한번 해보죠. 네비한테 텍스트라인 센터 줄 거예요. 자, 지금 정렬됐죠? 지금 정렬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된 거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UL은 글자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잖아요. 아직 인라인 블록으로 안 바꿨어요. 근데 왜 돼요? 일단 UL 블록이니까 너비 최대야. 크죠? LI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A는 움직일 곳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네릿으로 텍스처라인 센터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렬을 했던 방식은 이네릿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 건 아니었어요. 랩이라고 하는 태그 자체가 가진 UL, 이 메뉴라는 녀석 자체가 글자화됐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방식이에요. 둘 다 가능한데 우리가 똑같이 가능은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게 뭐고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역으로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자, 일단 어차피 배경색 줘야 되니까 이거 줄게요 그냥. 자, 그리고 UL에 디스플레이가 줄어들어야겠죠? 최대화되고 있는 메뉴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양옆으로 좀 빵빵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호버를 했을 때 남는 공간이 생기는 거였으니까 패딩을 부여할 겁니다.
패딩을 일단 0으로 해놓고 상하는 0이고 좌우는 한 15픽셀 줘볼까요? 좀 늘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 보더 레디우스 줘야죠. 이거 없으면 뾰족할 거니까 살짝 둥글게 깎아줘야 되니까 1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내비가 해야 되는 일 다 했고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UL이 해야 되는 일 다 했어요. 자, 이제 안으로 파고들면 LI로 가야죠. 얘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지금 각각의 메뉴 아이템들이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 그러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한테 뭐 더 필요한가요? LI를 건드리는 이 시점에서 사이즈를 키울까요? 아니죠. 우리 아닌 거 알고 있죠? A한테 키워줄 거니까 넘어갈 겁니다. A로. 자, 얘한테 크기를 키우기 위해 패딩을 줄 건데 패딩 그냥 줘봤자 어차피 안 돼요. 양념만 먹어요. 위아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정상 적용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바꿀 건데 인라인 블록보다 블록이 유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블록을 준다. 거의 다 됐죠? 내비한테 이거 하나만 더 주겠습니다. 마진 탑 한 30픽셀 조금만 띄워줄게요. 자, 그리고 호버했을 때 처리. 자, 호버 누구한테 해야 돼요? LI한테. 왜? 둘이 영역 똑같은데 호버는 똑같은 영역을 컨트롤할 때 앞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주고 나면 1차 메뉴 끝났죠. 다른 거 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를 하나 더 당연히 똑같이 3개 나오겠죠. 그죠? 똑같은 태그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성을 늘렸는데 이 태그에 대해서 CSS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은 메뉴가 3개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빨간색, 뭐 얘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글자색을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알고 있는 방법 다. 형제관계 따져서. 결국에는 지금 바디의 자식으로는 내비가 3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찾아가려면 둘째가 내비면 그럼 얘 찾아가겠네요. 셋째가 내비면 얘 찾아가겠네요. 가능해요? 또 클래스를 어디에? 내비에?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주고? 아니면 셋 다 같은 클래스를 줘요? 셋 다 다른 클래스를 만약에 줬다. 아이디를 줘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디는 어차피 중복 못하니까 서로 다른 걸 줘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 아이디를 예를 들어 메뉴 1 얘한테는 메뉴 2 얘한테는 메뉴 3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선택해서 우리가 글자색을 줄 수 있겠네요? 메뉴 2부터 건드립시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가능하죠? 가능은 해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메뉴 3개 만들어 놓고 제가 밑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내비 쓸 거예요. 내비에 UL도 쓸 거고 LI도 쓸 거예요. 그리고 2개만 합시다. A 만들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래요? 전체적인 구조가 같으니까 당연히 CSS를 얘도 적용이 됐겠죠. 자,
나는 얘를 근데 이런 식으로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녀석들을 만들 때 태그만 가지고 쫓아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까지 적용이 된 건데, 태그만 가지고 쫓아가라 라고 안 하면 이건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아이디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디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비 대신에 얘네가 다 들어간다. 이거 아이디나 클래스나 동일한 거니까 그냥 아이디 가지고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얘는 왜 안 돼요? 그쵸? 메뉴 1한테만 자식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이거 메뉴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클래스를 해도 똑같죠? 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얘는 메뉴 1에 그냥 이걸 적용해. 그리고 메뉴 2에 자식으로 있는 UL한테 이거 적용해 라는 뜻이에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자를 지은 순간 이만큼과 이만큼은 별개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를 똑같이 메뉴를 만들려면 이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디 같은 걸 부여해서 지금 이런 밑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 같은 걸 부여한 걸로 선택자를 찾아가라라고 할 건데 이제 만만하게 해결을 못한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제일 효율이 좋냐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부여할 겁니다. 그리고 얘도 부여를 할 거고 얘도 부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녀석한테는 하나 더 부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는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도 부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이 메뉴 박스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 CSS를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메뉴 박스라고 하는 애는 셋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CS 그 메뉴가 살아났어요. 이러고 나서 클래스가 하나씩 더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 안 쓰고 얘만 써도 잘 찾아가긴 해요. 근데 우린 항상 디테일하게 찍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메뉴 박스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블루 컬러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 선택자는 클래스 두 개 있는 거 둘 다 선택한 거니까 그럼 명확하게 얘만 콕 집어내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고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은 진짜 많은데 가장 보편적이다. 우리가 다른 태그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녀석들을 컨트롤하기에 용이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었던 문제의 정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정답 예시가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정답 예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가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버튼, 이 버튼 누가 봐도 A 태그죠? 마우스를 올렸더니 안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왔네요. 마우스가 사라졌더니 다시 빠졌네요. 어떤 속성이 쓰여져 있을까요?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럼 호버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호버했을 때 텍스트가 나타난다라는 건 원래는 안 보이고 숨어있던 녀석이 호버를 하면 보이게끔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내일 수업 전까지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얘가 가능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쉬운 건데 우리가 배운 개념이고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HTML 초반 공부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는 게 내일 수업 전까지의 숙제. 그리고 1차 메뉴 반복 속달 하시는 거 그것도 내일 수업 전까지 좀 많이 해오셔야 되고요. 왜냐면 내일 어떠한 개념 배우고 나면 이제 2차 메뉴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연습해 오셔야 됩니다.